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환경보건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공기와 건강의 대기 오염, 원인 및 지표, 오염물질에 대해서 우리 같이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153페이지부터 나온 내용이세요. 자, 거기 처음에 보시면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정의 같은 경우는 뭐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지만 대기 오염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먼저 대기 오염이라는 거는 대기 중에 배출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염물질이 농도와 지속시간의 과잉으로 어느 지역 다수에게 불쾌감을 준다든지 공중위생상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재산에 피해를 준다든지 국가 또는 한 지역에서의 재산상의 피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권한의 방해를 받는 상태를 대기오염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와 어떤 권한에 대해서 방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여기 요약 정리는 쓰지 않았지만 교과서 그 끝줄에 보시면 환경부에서는 대기 환경 기준을 설정하여 그 범위를 넘기는지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기 오염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곳을 우리는 환경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 범위를 설정을 하고 이 범위에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곳이 환경부다라는 정도 한번 들어보셨다라는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겠고, 자,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대기 오염의 원인 및 지표, 여기가 진짜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기 오염의 지표 8가지, 여기가 중요합니다. 결론은 여기는 애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애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애웠는지 팁을 같이 드릴게요. 자, 먼저 대기 오염의 원인 및 지표를 보시면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관련 인자들을 한번 볼게요. 원인 물질들. 자, 그래서 대기 오염 원인 물질이 뭐가 있냐? 매연, 먼지, 가스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무풍, 바람이 불지 않는 걸 무풍, 그 다음에 기온 역전 현상이라는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기 오염을 시키는 원인 물질에는 뭐 다양한 게 있는데 특히 자동차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가스 등이 대기 중에 방출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기상 조건이 무풍,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매연 먼지 가스가 그대로 공기 중에 머물러 있는 상태죠. 바람이 불어준다고 하면 매연 먼지 가스가 희석이 될 거예요. 희석이 돼서 순환이 되는데 무풍 상태가 돼버리면 순환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다 하나의 더 기상 조건, 기온 역전 현상입니다. 기온 역전 현상은 중요한 부분이어서 우리 교과서 128페이지에서 이미 배우셨어요. 기온 역전 현상은 128페이지에 나온 내용이고 전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기온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테지만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상부의 기온이 하부의 기온보다 어떻게 된 상태? 높은 상태예요. 높은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정상의 상태에서는 여기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갈수록 기온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상에서는 하부, 상부의 기온을 비교했을 때 어디 기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하부의 기온이 훨씬 높고 상부의 기온은 낮은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기온이 역전 현상이라는 거, 역전, 뒤집어졌다라는 표현인데 뒤집어졌으니 상부 기온이 하부 기온보다 높아요. 그래서 상부와 하부가 있으면 헷갈려. 이렇게 다시 할게요. 하부와 상부가 있으면 뒤집어졌죠? 어디의 온도가 높은 상태? 상부, 위에 층의 공기의 온도의 높이가 훨씬 더 올라간 상태, 상부의 기온이 훨씬 더 올라간 상태, 높은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기온 역전 현상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대기가 고도로 안정화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대기가 고도로 안정화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대기가 고도로 안정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공기의 순환이 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문제예요. 바람이 불지 않는 곳도 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기온이 역전이 생기는 것도 순환이 되지 않거든요. 공기순환. 공기가 순환이 되지 않으면 오염물질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니까 오염은 훨씬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연, 먼지, 가스 등이 기상조건이라는 무풍, 기온 역전 현상을 만나게 되면 공기순환까지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 오염이 더욱더 심해지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에 관련 인자는 이 오염원가, 오염원, 매연, 먼지, 가스 이런 것들은 자동차, 그 다음에 공장 이런 곳에서 이제 뿜어대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기상 조건이 이렇게 무풍이라든지 기온 역전 현상을 만났을 때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이 오염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 오염에 관련 인자는 대기 오염 물질, 오염원, 원인 물질들, 그 다음에 기상 조건에서는 무풍, 기온 역전 현상, 공기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기 오염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 오염의 지표, 이거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여러분. 자, 대기 오염의 지표 8가지. 안 그래도 외울 거 많은데 8가지 어떻게 외워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거 숫자로 외웠어요, 여러분. 숫자를 배열을 한 다음에 외웠고 지금 여러분 154페이지 책에 보시면 아마 표 4-10에 대기 환경 기준이라고 해서 표에 이 항목들이 쭉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항목을 여러분 쭉 보시면서 먼저 일산화탄소를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저는 숫자로 기억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일산화탄소. 1번에는 일산화탄소를 집어넣었어요. 1번에는 일산화탄소. 1번에는 일산화탄소. 그럼 여러분 책에 일산화탄소 1번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일산화탄소의 원소 기호는 여러분 CO 입니다. CO. 이, 원소 기호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간혹 시험에 원소 기호도 내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CO. 그래서 일산화탄소 아무것도 붙지 않아요. CO에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이산화질소예요. 이산화질소의 E. 이산화질소의 E. 그래서 이산화질소, NO2. 이거를 간혹 이자니까 이산화탄소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산화탄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산화질소입니다. NO2. 2 붙었죠? 자, 3번에는요, 제가 뭘 집어넣냐면, 3자 자체가 약간 꼬불꼬불 먼지처럼 생겨가지고, 저는 꼬불꼬불 먼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꼬불꼬불 먼지. 그래서 거기에는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분진이에요, 여러분. 미세먼지가 분진입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주셔야 돼요. 미세먼지 분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미세먼지 분진이 있고 여러분 찾아보시면 초미세먼지도 있는데 그냥 얘네들은 같이 먼지 친구들로 묶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초미세먼지, 먼지 친구들로.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4번은 제가 아왕산 가스를 집어넣었는데 이 아왕사, 이 산자를 저는 사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서 아왕사가스 그래서 사로 집어넣었어요. 사. 근데 아왕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왕사가스라고 해서 4번에 아왕산가스를 집어넣고 SO2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존은 오자의 O 그대로 갔어요. 오자의 오존, O3. 그 다음에 6번은요, 원소 기호가 요거거든요. 근데 육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얘는 PB, 납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벤젠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자, 1번이니까 일자로 시작되는 일산화탄소 CO. 자, 2번은 이자로 시작되는 이산화탄소 하면 안 돼요? 질소 NO2 같이 가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꼬불꼬불 먼지처럼 생겼어요. 미세먼지. 이거는 분진이라고도 하고, 자, 얘는 초미세먼지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지 친구들은 그냥 같이 묶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사자, 아왕산. 저 이렇게 기억했거든요. 아왕사가 아니라 산가스예요. 근데 저는 사로 기억했어요. 가스, SO2. 자, O는 오존. O3. 자, 그 다음에 6번은 PB가 이거의 원소 기호거든요. 육자처럼 생겨서 얘는 납이에요. 자, 7번은 벤젠. 7번은 특별히 뭐가 없어서 그냥 벤젠. 요거 하나 정도는 그냥 7번 숫자 연관해서 안 하셔도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요게 8번이 초미세먼지긴 한데 그냥 같이 묶었죠? 초미세.
그러면 이렇게 숫자로 배열해서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우는 팁을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애워주시면 되는 거고 반드시 좀 애워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왜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대기오염의 지표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오염 지표 8가지 애워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염원 및 오염물질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염원 보시면 오염원 및 오염물질은 자, 외기에 통상 존재하지 않거나 원래 존재해야 되는 물질이 있고 그 외에는 존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기에 통상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가 외기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배우셨죠? 외기에 존재해야 되는 거는 뭐 산소라든지 산소, 그 다음에 뭐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고 뭐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데 얘네들도 다 농도가 어느 정도 기준의 농도, 정상 농도들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외기에 통상 존재하지 않거나 정상 이상의 농도로 존재하는 물질을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고는 외기에 통상 존재해요. 근데 이 외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들이 막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염원, 오염 물질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거죠. 막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원래 대기 중에는 공기 중에는 없어야 될 것들이 새로 들어온 거고 정상 않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정상 이상의 농도로 존재하는 물질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자체도 정상 농도가 있는데 이 농도 뭐 이상 올라간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의 농도로 존재하는 물질을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대기오염 물질 같은 경우에는 1차 오염 물질과 2차 오염 물질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1차 오염 물질은 무엇이냐? 1차적으로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공장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방출되는 오염원 직접 방출돼요. 직접 그냥 자동차에서 그대로 배출되고 공장 굴뚝에서 그대로 배출되는 것들을 1차 오염 물질이라고 이야기해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황산화물, 입자상 물질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 오염 물질 우리는 2차 오염 물질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2차 오염 물질은 무엇이 있느냐? 자, 2차 오염 물질은 또 이게 뭔지 보셔야 되거든요. 자, 1차적으로 직접 대기 중에 방출되는 물질들이 공기 중에 막 떠다녀요. 자, 이 1차 오염 물질이 합성 분해가 되는 거예요.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1차 오염 물질이라는 뭐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탄화수소가 막 이렇게 대기 중에 떠 있었는데 대기 중에 있었던 다른 물질, 뭐 물도 될 수 있고 다른 물질도 될 수 있고 다른 물질들과 합성되는 거예요. 합성, 분해되는, 합성되는, 합성되거나 분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표시를 하거든요.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을 막 이렇게 합성도 하고 분해도 하는 이런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새로운 물질로 짜잔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뉴, 새로운 물질이 딱 돼버리는 걸 2차 오염 물질이에요. 그래서 1차 오염 물질은 직접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오염원, 직접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거. 자동차 매연, 그 다음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스, 이런 것들이 직접 공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다가 이런 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 있었던, 대기 중에 있었던 다른 물질들과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새로운 물질이 형성돼요. 그거를 2차 오염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차 오염 물질이 배출돼가지고 공기 중에 떠다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다가 새로운 물질들이 대기 중에 원래 있었던 뭐 다른 물질들이랑 막 만나면서 합성 분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새로운 물질이 형성되는데 이 새로운 물질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스모그. 스모그는 연무. 한국말로 연무라고 하죠. 스모그, 연무, 펜, 케톤, 오존, 알데히드. 그래서 위의 친구보다 1차 오염 물질들보다 이름들이 조금 더 특이한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2차 오염 물질을 선택적으로 외우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2차 오염 물질을 외웠던 쉬운 방법이라보다는 제가 외웠던 방식의 팁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전현무 사진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요 연무는 스모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전현무 생각했어요. 전현무긴 하지만 그래서 전현무의 펜이 약간 단어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전현무의 펜이 이제 전현무가 아팠다고 가정을 했어요. 막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뭐 이렇게 아팠다 가정을 해서 전현무의 펜이 전현무에게 뭘 줬냐면 여러분 케토톱 아시죠? 케펜테 케토톱이라고 하는 파스를 생각을 했고 요 케토톱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전현무가 오 알겠다라고 했다. 오 알겠다. 오존 알데히드. 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연상해서 기억을 하면 기억에 좀 남기도 하고요. 저희 학생분들도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생각보다 머릿속에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좀 웃긴 방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애워야 되는 건데 조금 쉽고 재밌게 애우기 위해서 저는 선택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개인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애워주시면 되겠고 저는 이렇게 좀 연상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애웠어요. 그래서 전현무의 펜이 케토톱을 준 거예요. 전현무가 어딘가 아팠대요. 그래서 케토톱을 줬더니 전현무가 오 알겠어 라고 했다. 자 그래서 전현무는 연무 이거를 스모그라고 해요. 자 연무의 펜이 뭘 줬어요? 케토톱을 줬어요. 우리 케자만 생각나셔도 돼요. 이걸 케톤. 그래서 오 알겠다. 오존. 알겠다는 알데히드. 이런 식으로 저는 단어를 만들어서 연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맞는 방식을 찾으셔서 애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오염물질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애워야 되는 거는 1차 오염물질도 애워주시면 좋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통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을 섞어놓은 다음에 다음 중 2차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요것만 애우고 계시면 1차랑 2차를 걸러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면 요 2차 오염물질 정도만 좀 애우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2차 오염물질 연무는 스모그예요. 펜, 케톤, 오존, 알데히드. 연무의 펜이 케토톱을 줬더니 연무가 오 알겠다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대기 오염 물질의 측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 국가고시에서는 나오지는 않았고 닌겔만 농도표는 정말 과거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으면서 이제 디포짓 게이지법 같은 경우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닌겔만 농도표는 문제은행에도 한 문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대기 오염 물질의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닌겔만 농도표라고 되어 있어서 자, 얘는 굴뚝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매연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닌겔만 농도표, 닌겔만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닌겔만 농도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포짓 게이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강하 매진의 양을 떨어지는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있었던 오염물질 매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측정을 할 때는 바닥에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상 5에서 15m 높이에서 예를 들면 이 디포짓 게이지를 옥상에다가 설치해요. 옥상에다가 설치하고 이 대기 중에서 떨어지는 매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포짓 게이지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거를 옥상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이게 이제 대기 중에 있었던 매진 오염물질이 떨어지는 거를 측정하는 방식을 디포짓 게이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하 매진의 양, 떨어지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지상 5에서 15m 높이, 그러니까 옥상에다 이 장치를 설치를 하고 기계를 설치를 하고 그래서 높이의 옥상 장소에서 디포짓 게이지를 설치한 다음에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새 새로운 문제가 자꾸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문제 출제된다라고 하면 디포짓 게이지법이라는 요게 저는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좀 해봐요, 여러분. 새로운 예상 문제로 출제를 해봅니다. 그래서 강하 매진 양을 측정하는 방법, 옥상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 5에서 15m에서 측정해야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디포짓 게이지법, 요게 답이 되는 문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새로운 문제 만약에 출제된다 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대기 오염에 관련된 것들을 쭉 배우셨고요. 여기와 관련된 지금 여기에서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최근 국가고시에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이라고 하면은 한 3년 이내에서 출제된 거예요. 자, 출제가 됐죠? 다음 2차 대기 오염 물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2차 대기 오염 물질. 2차. 우리 1차 오염 물질은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방출되는
그대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라고 했고 2차는 1차 오염물질이 방출되고 나서 이 1차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새로운 물질들과 만나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합성도 되고 분해도 되면서 새로운 물질이 형성이 되는데 이 새로운 물질의 이름을 좀 기억을 하셔라고 했죠. 그래서 전연무의 펜이 연무는 뭐였어요, 여러분? 스모그. 연무의 펜이 연무가 어디 아팠나 봐요. 케토톱을 줬어요. 케톤을 줬어요. 케토톱을 줬더니 오 알겠다라고 했어요. 오존 알데히드. 자, 그러면 2차 오염 물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 알겠다. 오존. 답은 1번이죠? 자, 나머지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기 오염도 측정 시 지표로 사용되는 가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기 오염 측정을 할 때. 대기 오염 측정 시 지표거든요. 우리 그래서 8가지 기억을 하시라라고 얘기했죠. 대기 오염 지표 8가지. 그래서 저는 숫자로 외웠다라고 얘기 드려서 먼저 1번이 일산화 뭐예요, 여러분? 일산화탄소 CO. 2번은 이산화 탄소 아니에요? 질소예요. NO2. 3번은 먼지처럼 생겨서 미세먼지. 얘는 분진이라고도 하고 얘보다 더 작은 단위는 초미세먼지. 그래서 먼지 친구들은 문구셔라. 4번은 억지스럽지만 아황사가스 이렇게 기억하시라 했죠? 아황사가스. 근데 원래는 산이에요. 가스. SO2. 자, 5는 오존. O3. 6은 육자 모형처럼 생긴 원소 기호 PB. 이게 뭐였죠? 납. 7번은 벤젠. 그래서 초미세먼지까지 하면 총 8개가 대기 오염 지표예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산소 아니죠. 질소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도 아니에요. 수소도 아니에요. 뭐였죠? 아황산가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오염의 지표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대기오염의 지표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미세먼지는 맞죠? 자, 이산화탄소 아니에요. 자, 수소도 아니에요. 산소 아니죠. 수소 아니고 질소도 아니에요. 미세먼지 맞아요. 아황산가스 맞아요. 오존 맞아요. 답은 3번. 자, 이산화탄소 아니에요. 미세먼지는 맞아요. 산소는 아니에요. 질소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아니에요. 수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여기다 많이 집어넣어요. 이산화탄소. 일산화질소랑 헷갈릴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산화탄소는 여러분 아니에요. 대기오염 지표 이산화탄소는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대기오염의 대기오염의 지표를 물어보면 먼저 이렇게 딱 그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숫자 배열 딱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써놓고 들어가셔야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에 보시면 2차 대기 오염 물질의 지표로 오른 거. 이거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소기로 써져 있죠? 자, 원소기로 써져서 여러분들이 더 힘드실 수 있는데, 자, CO 뭐예요? 일산화탄소. SO2 여기 보면 SO2 아황산가스. O3 오존. 그 다음에 O2는 산소. PB는 납이에요. 요거를 좀 알고 있으면 또 걸러내실 수 있어요. 대기오염 측정 지표를 외우실 때 원소기호까지 같이 해서 외워놓으시면 이런 것도 충분하게 걸릴 수 있습니다. 자, 2차 오염 물질이잖아요. 2차 오염 물질. 2차 오염 물질 하면 연무의 펜. 연무는 스모그. 연무의 펜이 케톤을 줬어요. 케토톱을 줬더니 알겠다. 오존 알데히드였어요. 그러면 맞는 거 찾으시면 뭐죠, 여러분? 오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대기오염 지표 8가지, 그 다음에 2차 오염 물질, 요 정도는 여기서 꼭 외우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